그래서 반드시 시험 전부터 제주사랑 협의해서 정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증유정이에요. 직전 영상에서 안전관리 대상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지만 오늘은 바로 전환법상의 안전인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인증은 전파법에 의해서 적합성 평가 다음으로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될 거예요. 여러 KC 인증 중에서도 안전인증이 있지만 단순히 KC 안전인증이라고 부른다면 그거 전환법상의 안전인증을 말한다고 보셔도 돼요. 전환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준말이에요. 불과 2016년까지만 해도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불렸지만 그건 이제 옛날 얘기일 뿐이에요. 전환법상에서 생활용품이 끼어있긴 하지만 이 법이 주로 적용되는 건 뭐니 해도 전기용품이에요. 그만큼 전기로 작동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 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오늘 전기용품을 위주로 살펴볼게요. KC 인증은 대부분 3단계로 인증을 구분하고 있어요. 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상, 중, 하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름은 거의 비슷해요. 위험도가 높고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그보다 조금 덜한 제품은 안전확인신고,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름도 비슷한 이 아이들이 대체 뭐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기억하실 건 딱 두 가지예요. 공장 심사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이거죠. 공장 심사는 말 그대로 공장을 국가기관에서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이 공장을 해당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인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원자재에 대한 검사를 하는지, 제품이 생산에 대한 가이드가 있는지, 완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가이드가 있는지 등이 필요해요. 해당 심사는 실제로 담당관이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또한 매 2년마다 갱신도 필요하죠. 공장 심사도 보통이 아니라서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두 번째로는 지정시험기관은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기관들에서 여러 곳들이 있지만 간단히 전기용품과 관련해서는 KTC, KTL, KTR 같이 국립시험기관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드디어 3단계 인증을 구분해 볼까요? 안전인증은 공장심사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모두 시험을 받아야 돼요. 공장에 대한 인증도 필요하고 제품에 대한 시험도 필요해요. 또한 공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 2년마다 공장심사를 받아야 해서 때론 제품심사도 필요할 수 있어요. 말만 들어도 우와, 인증 받기 진짜 쉽지 않겠다, 장난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드디어 그때서야 인증서가 발급돼요. 두 번째로 안전확인신고예요. 줄여서 간단히 안전확인이라고 불러요. 안전확인은 공장심사가 없어요. 정말 좋죠. 하지만 제품시험은 진정된 시험기관에서만 받아야 돼요. 안전인증에서 공장심사 부분이 빠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예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공장 심사도 받지 않고 제품 심사 또한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진행하지도 않아요. 지정된 시험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에서 요청을 해서 시험을 진행하시면 되고 성적서를 받으시는 걸 의미해요. 안전과 마찬가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시는 거죠. 진행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인증인지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전환법 운영요령의 별첨 항목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안전인증은 별첨 1번, 안전확인은 별첨 2번,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별첨 3번이에요. 전기용품을 주로 수입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조문은 자세하게 자주자주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안전인증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전환법에서 인증 품목의 제품명은 법령에 따라서 정해져요. 그래서 운용요령에 기재된 제품명으로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하시면 기존에 인증받은 제품들을 모두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색하시면 훨씬 쉬워요. 해당 사이트를 찾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인증 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필요 문서와 샘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안전 쪽에서 요구하는 문서는 인증 종류가 다르더라도 거의 비슷해요. 시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회로도 부품 리스트, 부품 인증서, 사양서 이런 것들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부분은 절대로 단연 부품 인증서예요. 전환법에서는 대상 제품이 주요 부품들은 KC 인증품이나 CA 인증품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부품이 인증품이 아니라면 부품을 추가로 또 부품만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되거나 부품을 교체한 시료를 새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전부터 제조사랑 협의해서 공장에 대한 내용과 부품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시험을 거의 다 진행하고 나서 부품 딱 하나 때문에 진행이 수개월씩 홀딩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전환법상의 안전인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인증이라고 하더라도 부품은 KC 인증품이나 CA 인증품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허들이 높은 편이에요. 안전인증, 안전확인으로 인증 수위가 높아질수록 그 진행은 훨씬 까다로워지고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품의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을 만날 수도 있으니 꼭 인증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 전 영상에서 좀 확인해 주세요. 한번 보셨더라도 안전인증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면 훨씬 다르겠죠.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